59번 했나요? 59번? 59번? 59번이 어디야? 57쪽에? 57쪽에 네, 한번 해볼까요? 59번이요. 네. 나도 이제 이거를 하도 이 교과서 문제들을 하도 여러 번 풀었더니 지난 시간에 풀었는지 다른 반에서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59번 풀었나요? 아니요. 자, 59번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이게 식 하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식 하나. 지금 봐봐. 여기에 A라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는 가로도 X고 세로도 X고 높이도 X예요. 그러면 A라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뭘까요? 원래 부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요. 다 곱하는 거지. 그럼 X 다 곱하니까 뭐예요? X의 세제곱이에요. X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입체도형은 보니까 가로, 세로는 X인데 높이는 1이에요. 그럼 B의 부피는 뭐가 될까? X제곱. 그쵸? 얘는 X제곱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C의 부피는 또 X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X가 될 거고, D의 부피는 1이겠죠? 이렇게 4개의 직육면체가 존재하는데 그 4개의 직육면체가 각각 이런 부피를 갖는다. 근데 A라는 직육면체는 하나밖에 없고요, B는 4개 있고요, C는 5개, D는 2개 있어요. 그럼 이 개수를 이 부피랑 같이 생각하면 결국 X세제곱은 하나 있고 X제곱은 4개 있으니까 4X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5개 있으니까 5X고, D가 2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육면체를 모두 빈틈없이 붙여가지고 큰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하면 그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육면체가 어떤 가로와 세로를 갖고 있는지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이 3차식을 뭐 하라는 문제가 될까요? 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문제인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조립제법이죠. 그치? 처음에 근데 뭐부터 해봐야 돼, 정빈아? 응?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해봐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 해보는 거잖아.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거 하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1 넣어가지고는 절대로 0이 안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럼 얘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플러스 4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되고 얘는 플러스 2 되니까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라는 건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그대로 조립제법 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1, 4, 5, 2 쓴 다음에, 자, 방금 우리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조립제법을 합니다. 자, 그럼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곱해지고 0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조립제법이 지금 됐다면 지금 우리는 이 3차식이 가지고 있는 인수를 하나 뽑아낸 거죠. 그죠? 그게 누구야? 첫 번째 괄호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 그치?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도 뭐 해버리면 돼요? 이 식도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지. 그치? 1, 2에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니까 결국 x 플러스 1 하나 더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만든 이 큰 직육면체는 밑면이 정사각형이에요. 밑면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요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요면은 정사각형인 거야. 요면은 정사각형인 거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3개의 괄호 중에서 길이가 같은 거 요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얘가 가로 세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혼자 길이가 다른 나머지 하나, 이 x 플러스 2가 그러면 높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요런 직육면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시오죠. 마지막에
높이를 구하시오니까 답은 x 플러스 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도형이 등장을 했지만 결국 인수분해 문제다. 자, 또 57페이지에서 어떤 게 어려웠나요? 가온아, 58번 어떻게 풀어야 돼? 58번인가? 예. 여원아, 58번 어떻게 풀어야 돼? 어? fx라고 하고 그걸 fx라고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봐. 도함이 높아다 갑자기 터지는 F-1이 0이고 그렇지. F-1이 0. 오케이. 들었니? 좋아. 생각보다 빨리 왔네. 20분 정도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서영이 책이 없나? 잠시만. 자, 우리 이거 계산은 끝까지 안 하고 방법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4차식이 있죠. 그럼 이 4차식에다가 좀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4차식에다가 fx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럼 가온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가온아. fx를 이걸로 나눴어요. 그러면 fx는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다가 늘 곱하는 게 뭐냐면 나눗셈의 몫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에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 요거 얼마 되지, 요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잖아. 그럼 얘가 옆에 있는 qx까지 다 같이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겠죠. 그럼 결국 f-1은 뭐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r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마이너스 1 아니고 f-1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면 가온아, gx라는 식이 있어요. gx를 x-2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g2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fx를 이걸로 나눴다 그랬잖아. 그럼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f-1인데 근데 나누어 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누가 그래, 누가? 그치, 나누어 떨어졌다 그랬지.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나머지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 얘가 는 0인 거야.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똑같은 fx를 이걸로 나누었어요. 그럼 그때 나머지는 뭐예요? f1이에요. 맞나요? f1. 그런데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f1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fx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나머지 정리로 얻어낼 수 있고, 요거하고 요거를 그러면 요 식에다가 쓱 대입을 해보면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걸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 둬, 거기 줍지 마. 자, 또 57쪽에 질문 있나요? 61번. 자, 61번은 일단 요거를 딱 보면 이제 공식을 잘 외웠나 안 외웠나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데, 윤호야, 이거하고 이게 있으면 네 머릿속에 어떤 그 곱셈 공식 변형이 하나 생각나야 되거든요. 요걸로 시작하는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건 기억나?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있죠? 이거 전개하면 뭔지는 알아요? 불러주세요. 플러스 x제곱 3x제곱 3x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3x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전개가 되지. 자, 봐봐. 내가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뭐냐고 물어봤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얘하고 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거가 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가운데 있던 얘네를 이쪽으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항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항을 시킬 때 얘네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공통인수 뭘까? xy도 있지만 3도 있죠. 그죠? 그러면 3xy로 묶으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인 상태로 얘네가 넘어가서 이거 뒤에 붙는 거야. 그러므로 자 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뭐로 대답해야 돼? x 플러스 아니지. 넘어갔잖아요. 마이너스 3x x 플러스 y. 그쵸. 일단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이걸로 푸는 거네 라고 쭉 써놓고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3이죠.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죠. 얘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1이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이런 거죠. 3은 1 빼기 3xy. 뒤에 어차피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1 넘기면은 2는 마이너스 3xy. 그럼 xy는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xy를 찾았어. 서진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다? 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xy 찾았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찾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잘 설명 좀 해줘봐. 답 찾았어, 서진아, 이거? 못 풀었어, 이거? 뭐 숙제도 안 하고 막 그래, 이제? 60페이지까지 숙제였잖아. 60페이지까지 안 풀었어? 이제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푼 거 그냥 못 푼 상태로 그냥 시험 보는 거야. 응? 열심히 풀어놔야지 시험에서 효과를 볼 거 아니야. 고민해봐. 만약에 그럼 이 문제가 서진아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거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올라요? 우리 지금 이거 알고 이것도 방금 찾았잖아, 그지? 맞죠? 이거 알고 있고 이거 방금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이렇게 써야죠, 그쵸?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이거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요놈이랑 요놈만 이렇게 쏙 골라가지고 이걸로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x, y를 한 번 더하면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따로 구하고 거기다가 xy를 한 번 더해주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얘만 먼저 구하자는 거죠. 요거만. 그죠?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변형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 공식을 떠올려가지고 자 x 플러스 y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방금 찾은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영 얼마야? 3분의 5인가? 아니야. 일단 이걸 먼저 곱하면 얼마죠? 3분의 4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요. 플러스 3분의 4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4죠? 네. 얼마지 이게? 3분의 7. 그렇죠. 3분의 7이야. 그러니까 요게 3분의 7이에요. 요게 3분의 7인데 우리는 그 뒤에다가 요것도 하나 더 더해야 답인 거잖아. 그죠? 3분의 7에다가 아까 구한 거 요거 요 xy 요걸 한번 요렇게 더해주자. 요렇게 더해주니까 답은 3분의 5가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식 시험 보는 거야, 얘들아. 공식을 필요한 순간에 탁 끄집어내서 쓰려면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필요할 때 쓱쓱 꺼내가지고 쓰지. 그치? 자, 57쪽에 또 질문 있어요? 성빈이는 근데 어디까지 풀어놓고 책을 놓고 갔니? 네. 풀어놓은 게.
참고. 자, 58페이지로 가보자 그러면. 자, 질문해 봅시다. 58에는 뭘 해볼까요? 대부분 나머지 정리 문제죠. 62, 64요. 62, 64요. 네, 일단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63번. 이거 풀었니? 아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먼저, 쉬운 문제 먼저 하고 갈까? 62 먼저 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 62번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쓱 읽으면서 한 줄짜리 식을 탁 쓰면 되거든요. 서영이 쓸 수 있겠어? 이 3차 식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px로 나누었더니 몫이 요거 나오고 나머지가 요거 나왔죠? 이걸 이쪽에다 뭐라고 쓸까, 서영아? px 곱하기 나누는 식에다가 항상 누구를 곱한다? 몫을 곱한다. 몫이 뭔데? 요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 뭐 붙인다? 그쵸, 나머지 마이너스 3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럼 도연아, 네가 여기서 px라는 애를 찾고 싶어요. 그럼 네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조금 쉬운 걸로 물어볼게. 만약에 5는 2x-3 이런 식에서 이걸 찾고 싶어. x를 찾고 싶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까? 하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x를 찾고 싶을 때. 그 성균은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3을 왼쪽으로 넘겨 그쵸. 넘기는 거 뭐라 그래요? 이항이라고 하죠. 이항 시키면 뭐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쪽이 8이 되고요. 이쪽이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 이제 마이너스 3을 넘기는 거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x 찾고 싶으니까. 나눠요. 그죠?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2로 이렇게 나누면 x가 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거랑 이쪽에 있는 식은 똑같은 구조예요. 얘가 더 덩치가 클 뿐이지. 봐봐. 이렇게 생긴 식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 요거를. 그죠? 그래서 가장 처음 할 일은 역시 또 끝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한다? 이항시키는 거예요. 이항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하고 p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나는 px 찾고 싶으니까 얘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 이쪽에서 한 것처럼 이걸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돼요. 그쵸? 이쪽에 있는 요 3차식을 이걸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x 플러스 2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제 나눗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봐야지. 근데 이 나눗셈을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인 거야? 조립제법인 거야. 조립제법. 그쵸? 윤우야 이거 조립제법으로 나눗셈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맨 앞에 마이너스 2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1,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아 그쵸? 4 넘어왔으니까 그럼 조립제법 하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 얘가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px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니까 몇 번일까? 4번이죠. 4번. 그죠? 4번이고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63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이 문제도 일단 처음 스타트는 한 줄짜리 식을 써야 돼.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니까 자 하늘아 뭐라고 쓸 거야? px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qx 더하기 r. 맞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px가 아니라 xpx가 궁금해요. xpx. 그지? 그래서 여원아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x를 한번 쫙 곱해요.
그죠? 좌변에도 x를 곱하고요. 우변에도 x를 곱해요. x를 요 덩어리에 곱해야 되겠죠? 여기 앞에다가 가운데다 곱할게요.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셋이 다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여기 r이라는 숫자한테도 x를 한번 곱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식을 이걸로 나눴다. 그러면 그때 요 부분을 몫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나머지라고 하면 서진아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나머지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눈 셈을 했죠?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상수. 그러니까 1차보다 낮아야 되니까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자리에 있는 애는 x가 껴있으니까 1차식이란 말이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죠? 얘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를 그러면 얘가 나머지 자리에 있는데 나머지 역할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를 이 x-1로 다시 한번 나눠. rx라는 식을요. rx를요. x-1로 다시 한번 나눠.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누면 요 자리에 하영아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r이라고 해야 돼. 그죠? r 하면은 여기에 r이 곱해지니까 rx-r 이렇게 되고요. 뺄셈하면 어떻게 돼요? r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나눗셈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rx라는 식을 x-1로 나눴잖아요. 나눴더니 그 나눈 몫이 뭐가 나왔냐면 몫이 r이 나왔고 나머지도 r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성빈아 rx를 얘로 나눴더니 몫도 r이고 나머지도 r이지.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rx는 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x-1 곱하기 r r 플러스 r. 그렇죠. 그죠? rx를 이걸로 나눴는데 몫도 r이고 나머지도 r이니까 이렇게 둘이 몫이랑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rx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찾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rx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쪽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이 식이 어떻게 변했냐면 x, px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x-1 하고 x, qx가 있고 자, 요 자리에 요 rx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니까 더하기 x-1 곱하기 r 더하기 r 이렇게 변했어요. 그치? 마무리하면 돼. 마무리. 자, 마무리란 뭐냐면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 지금 공통인수가 뭐예요? 그죠? 여기 x-1 들어있고 여기 x-1 들어있죠? 이 x-1로 뭐 해줄까? 묶어. x-1로 묶어. 자,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 이 안에 뭐가 남을까요? x, qx 더하기 r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안 묶었으니까 끝에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x-1과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을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아까의 문제점이 어때요? 해결이 됐죠. 그죠? 나머지가 이렇게 상수가 됐잖아. 그러면서 얘가 몫이 됐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이 제대로 된 몫과 나머지를 표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겠죠. 이거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다 보면 꽤 자주 나옵니다. 호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낼 수 있겠죠. 숫자 뭐 조금 바꿔가지고. 그지? 뭐라고요? 사진이요? 네, 사진 찍으세요. 자, 이게 6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하영이가 뭐 물어봤죠? 64번이요. 64번은 문제도 써있지만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 그치? 항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
항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네. 뭐 하든가 뭐 하든가.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하든가. 미정계수. 뭐라고? 미정계수.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 쌤, 하나는 수치대입법이고 63분의 4분이에요? 63번이요? 아니 4번인데 내가 5번이라 체크해놨네. 4번이 맞죠? 나머지가 플러스 R이니까 그죠? 네, 4번이 맞아요. 수비법법. 개수비교법, 그죠? 개수비교법을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싹 다 뭐 해버리면 되고 전개시켜서 비교하면 되고, 수치대입법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x에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좋을까? 수치.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좋아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내가 요 식에서 x자리에 뭔가 싹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을 때 a나 b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게 기준이거든. 그럼 얼마 넣어보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1 넣어보면 좋겠지. x에 1 넣어봐요. x에 1 넣어보면은 좌변은 3되고요. 우변은 여기 x자리에 1 됐으니까 빼기 1의 제곱 그래봤자 1이잖아. 그러면 2 하고 여기 1 들어가면 이거 없어졌죠?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b 값이 1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찾을 거니까 a를 찾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 하나 더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 2. 그치? 그래, 2 집어넣자. 1만 아니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8 더하기 2니까 10 되고요. 우변에서는 이 앞에 게 날라갔죠. 앞에 게 날라갔고 여기 x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인데 b가 1이었어. 이렇게 됐죠. 그럼 a 9 나오겠네.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7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67번. 자, 여러분 67번 같은 문제도요. 좀 쉽게 나오는 패턴이 있고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67번은 쉽게 나온 패턴이에요. 얘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에 제일 자주 나오는 숫자가 얼마지? 2017이지. 그럼 2017이라는 숫자를 그냥 x라고 해.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그 다음에 얘를 x라고 하면은 이 식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은?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죠? 이런 식을 얼마로 나눴냐면 2018로 나눴는데 서영아 2018이라는 숫자는 2017보다 어떤 숫자예요? 2018은 2017보다 너 맨날 몇 시에 자고 내가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야. 어? 시험 전날도 잘 거야? 아, 잘 거야 그날도? 서영아 내 질문 들어봐. 2018이 2017에 비해서 어떤 숫자예요? 2018이 2017보다 어떤 숫자예요? 내가 2017을 x라고 했으면 2018은 뭐가 될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눈 상황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상황이야. 이렇게 나눈 상황.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 자리에는 무조건 누가 오는 자리죠? 몫이니까 qx가 오는 자리고 그 뒤에 자리는 누가 올 자리죠? 더하기 나머지 이게 올 자리죠. 그쵸?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넣으면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쭉 집어넣으면은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도 짝수 제곱하면 1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변은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0 되기 때문에 싹 다 0 되죠. 이렇게 싹 다 0 돼 버리고 r만 남겠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r이 얼마예요? 1이지. 근데 이게 지금은 r이 1이 나왔는데 이 1이라는 숫자는 2018로 나눈 나머지로서 손색이 없죠. 나올 수 있는 숫자죠. 2018로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나눗셈의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숫자잖아 1은. 그치? 그러면 그냥 1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1번 답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쉬운 패턴의 문제인데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요걸 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구로 바꿔볼게요. 딴 거 다 똑같고 구로 바꿔.
9로 바꿔. 그러면 자 2017을 x로 바꾸고 뭐 얘가 x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거 다 똑같죠. 뭐만 달라지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대문자 r이 얼마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2018이란 숫자로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 나머지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 못 나오죠. 이럴 때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써가지고 이 r을 찾았는데 그 r이 원래 문제처럼 이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손색이 없으면 그거 그냥 답으로 쓰면 되니까 쉬운데, 자 이렇게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숫자가 등장했을 때 이때는 이제 약간 손을 봐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보세요. 자 x를 이제 원래 숫자를 집어 넣어주세요. 201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2017의 9제곱 더하기 2017의 5제곱 더하기 1은 하고 얘는 2018이 되겠고 2018 곱하기 자 여기도 x자리에 2017이 들어가니까 2017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문제인 거잖아. 그지? 아까랑 마찬가지. 여기 내가 이거를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머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머지가 음수인 게 문제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2018로 나눗셈을 한 상황이죠. 그럼 2018을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빼줍니다. 나머지가 음수인 게 문제니까 이 몫이 가지고 있는 2018들 중에 한 개를 꺼내보는 거예요. 자, 어차피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뺐으니까 전체적인 식의 값은 변하지 않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2018로 묶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안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묶으면 Q 2017 하고 얘 묶여지면은 자기 자신이 묶여지면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이제 이건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그럼 이렇게 쓰면은 자 이 상황에서는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를 2017로 보면 자 2018로 나눈 나머지로서 어때? 나올 수 있는 숫자죠. 그죠? 2018보다 작은 자연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R을 구해가지고 바로 풀리는 67번 같은 문제는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럴 때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 숫자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준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 2018은 몫에 붙어가는 거고 얘랑 얘랑을 합친 게 진짜 나머지가 된다.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58쪽에 더 질문 나오신 거. 장씨 여기 더 풀었어 58쪽? 네. 99쪽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아 잠깐만요. 자. 아 저 손에 이 펴서 이것만 치워볼게요. 네, 질문해볼게. 59쪽에 73번 어떻게 풀었어? 저요. 설명을 해줘봐. 이거 AX 세제곱. 이거 FX로. 얘를 fx로 놨어.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걸로 나누면 그래서요. 그런데요. F2가 0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 대입해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A하고 B하고 두 개인데 F2가 0인 거 하나밖에 없으면 못 풀잖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요? 왜요? 합차잖아요. 합차요? 왜 합쳐요? 완전 대입시간이요. 합차는 이렇게 생겨야지 이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풀어서 인수분해를 또 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완전 대입식 전개했다 인수분해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너는 알았는데 지금의 너는 모르겠다. 어허.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네. 다른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저 72번이랑 71번 기가 막히게 풀었는데. 그럼 70번 어떻게 해? 70번. 잠시만요. 아, 개 쉬운데? 뭐
인수분해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데 70번은? 조립제법 그럼 뭐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X로 볼까요? 푼 거 맞아? 갑자기 아이큐 누가 풀었어 이거? 아이큐 점점 떨어지죠.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 이게 4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저거 어.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니까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거잖아. 네. 그렇게 하면 얼마 넣었을 때 처음으로 0이 돼요? 아 잠시만요. 아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요. 맞아? 몰라. 아 잠시만요. 마이너스 1이네. 일단 1 넣어봤을 때 안 돼요. 안 되는 거 확실해요? 아니 네가 풀었을 거 아니야. 뭐 x에 얼마 넣어서 0 됐어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지. 지금 찾고 있어 이걸. 풀었어요. 어? 연습장에 풀었어요. 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1 넣어도 된다고요. 1 넣어도. 아 정말요? 1 넣어도 0이 돼요. 1 넣어도 0이 되니까 우리는 1로 먼저 뭐 해보자. 조립제법 해보자. 그죠? 1로 먼저 조립제법 해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도현이 한번 해봐. 하나 돼요? 1 뭐 맞춘 게 하나도 없는데 갔다 온대. 0 0 0이랑 더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4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조립제법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뭐야 여원아? 네네. 저게 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립제법이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일단 1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죠? 어떤 인수를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X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꺼내 놓고 그리고 나서 목자리에 여기에 남아있는 식이 뭐인 거야? X 제곱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또 얼마 넣으면 0 되지 또 찾아야 돼요. 그죠? 1 넣어서 되겠니? 네. 안 돼요. 왜요? 넣어봐. 1 넣으면 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얘를 분해할 거니까 네. 1 넣어서 0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는다고 되겠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넣을 숫자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2 넣어보면은 너무 크죠. 양수 쪽이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8 되고 요거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4 해가지고 0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또 해줘야죠. 그죠? 자 도현이 1 마이너스 2 아 개들이 어려워. 야 좀 기다려줘. 2 그 다음에 4 4 2 그 마이너스 곱해야지. 마이너스 그럼 뭐야? 4 0 0. 자 그래 가지고 여원아 아까 전에 x-1 꺼냈고 지금은 뭘 꺼낸 거예요? X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2로 했으니까 x 플러스 2를 꺼낸 거죠. 그러고 남아있는 식이 뭐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렇지 요거다. 될까요? 이렇게 그죠? 정답 너무 이걸 네가 풀었다고 할 수 있어 이거를? 정답만 안 되었어요? 갖다 드릴까요? 선생님 근데 이상해. 아 빨리. 갔다 오는데 네. 숙제는 누가 한 거야? 성빈이가 성빈이요? 박지훈 풀던데요. 선생님 근데 73분 어떻게 풀어요? 어떤 거야? 해볼게요. 관련된 너 갔다 오고.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이 좀 어렵죠. 이제 요게 x-2가 제곱이라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x 플러스 2가 제곱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로 풀면은 일단 어쨌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x가 x-2의 제곱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f2의 값은 얼마예요? f2의 값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2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 0 되니까 FE는 0이야. 그러면은 FE가 0이라는 걸 이제 여기 적용을 시켜볼게요. 요 식을 지금 우리가 FX라고 잡았으니까 서영아 FE 해볼게. FE. 자 여기 X 자리에 2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A가 될까? 여기 X 자리에 2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A가 될까? 응? 뭐라고? 잘 안 보이니? 어? 보여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줘? 여기 X에 2 넣으면 몇 A가 돼요? 8A. 그 다음에 여기다 뒤에 여기다 2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몇이지? 13 곱하기 4는 얼마냐 얘들아? 5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었다. 여기다 2 넣으면은 플러스 2B가 되겠죠. 플러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0이에요.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8A 플러스 2B가 요게 는 하고 요거 넘어가면은 56이 되거든요. 56. 그래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은 2B 2로 한번 나눠줄게요. 2로 한번 나누면 4A 플러스 B가 56을 2로 나눠서 28입니다. 그럼 이거를 B는으로 정리해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8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 B 자리에다가 요 식의 요 B 자리에다가 요걸 이제 넣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을 넣어줍시다. 자 그러면 fx식이 어떻게 됐냐면 ax 세제곱 빼기 13x제곱 더하기 괄호 마이너스 4a 플러스 28 x 빼기 4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fx가 이걸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 3차 식을 x-2로 나눠 봅시다. 1차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편하겠어? 조립제법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하세요. a-13 마이너스 4a 플러스 28 그리고 마이너스 4 요걸로 조립제법을 합시다. 그러면은 2로 a 내려오고 곱해지면 2a 그럼 여기가 2a 빼기 13이죠. 거기다 2배 하니까 4a 마이너스 26이고요. 자 더하면은 a 사라졌고 2만 남네요. 그럼 2는 4니까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조립제법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x-2라는 인수를 하나 꺼내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식이 ax 제곱 더하기 2a-1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x-2를 몇 개 갖고 있었어요? 2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x-2를 하나 꺼내고 나서 여기에도 여전히 뭐가 하나 더 들어있을까? x-2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또 x-2가 하나 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 x-2가 반드시 들어있을 거니까 여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해요. 대입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0이 나와요. 물론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할 건데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x-2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갖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돼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괄호로 쪼개진다면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0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 결과물 있잖아요. 요 결과물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2로 어떻게 해버려? 다시 한번 2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2로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하면 a 2a 더하면 4a 빼기 13 자 2배 하면은 8a 마이너스 26이고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8a 마이너스 24인데 이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러면 a가 3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b는 28까지 더하면은 16인가?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원래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맨 처음에 여기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0이 돼가지고 얘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집어넣는 과정 없이도 그냥 2로 조립제법을 2번 해도 풀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안에 식이 조금 길어져요. A랑 B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지?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자 B가 섞여 있어도 조금 식이 길어지지만 그냥 얘가 이거를 2개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A-13, B-4로 자 그냥 바로 2로 조립제법을 해. 2로 하면 A 내려오고요. 2A 그다음에 더하면 2A-13 조금 길어져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2배 하면은 14-26이죠.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 4A 플러스 B 마이너스 26이죠. 2배 하면은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52.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더한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56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0이 돼야 돼. 그죠? x-2를 2번 나눠도 나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요거를 또 그대로 얼마로 조립제법? 2로 조립제법 또 해요. 그럼 A 되고요. 곱하면 2A 되고요. 더하면 4A-13이죠. 2배 하면은 8A-26이고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2A 플러스 B 마이너스 50인데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A랑 B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식을 몇 개 얻어낸 거예요? 2개 얻어낸 거예요. 2개 얻어냈으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연립방정식, 그치? 가감법 해가지고 A, B를 찾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좀 눈으로 봤을 때 막 길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얘가 더 편하죠.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쵸? 이 방법을 더 추천한다. 그래서 어쨌든 풀면 A, B는 이렇게 나오고요.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또 59페이지에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 69번이요. 자, 69번 볼게요. 자, 69번은 형이 무슨 급한 일 있는 건 아니죠? 자, 69번 볼게요. 69번 문제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치환해야 되겠다. 치환. 그지?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치환하죠. a로 치환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 자, 하늘아 인수분해 해줘. 5, 3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a 자리에 뭐 넣어줄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넣어주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넣어줄게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둘 다 어때요? 얘도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얘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가온아 이거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 마이너스 4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이죠. 그쵸?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쵸?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둘 다 음수여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x-5,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3, x-1 요렇게 4개의 괄호로 인수분해 되겠네. 여기 안 들어간 게 답이겠죠.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이라고? 5번? 네, 5번. 그쵸? 치환해주면 바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 또 59페이지의 질문. 68번? 자, 68번 문제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여기 주인공이 되는 숫자가 뭐겠어요? 1000일까요? 1001일까요? 1001로 가는 게 더 편해. 왜냐면 이제 요렇게 생긴 식이잖아요. 요렇게 생긴 식이 있으니까 그냥 1001이라는 숫자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x 세제곱 플러스 1을 자, 요걸로 나누는 건데 1001이라는 숫자는 x라고 보시면 되고 1000은 뭐야 그럼 1000?
x에서 1 뺀 거, 그죠? x 마이너스 1. 그럼 x하고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리고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전개시켜 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니까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요 자리에 올 게 뭐냐가 지금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쓱 봤을 때 이 x 세제곱 플러스 1은요 우리가 요 녀석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1이라는 것도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도연아, 이거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렇게 뭐더라? A 이제 외운 지 한 달 되지 않았나?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랑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음. AB 플러스 B 제곱.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켰을 때 이게 이거랑 대응하고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구조 아닌가? 그죠? B 자리에 1 들어가고 A 자리에 X 들어가면 똑같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A 자리에 X 집어넣고 B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얘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몫인데 X가 1001이었으니까 1001에다가 1을 더한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뭐야? 1002가 되는 거죠. 4번. 그죠? 이런 문제다. 또 59페이지 질문. 71번. 71번. 오케이. 자, 71번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서진아, 이거 너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네? 이거 너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이거요? 음. 1. 그러니까 일단 이게 ABC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ABC를 어떻게 찾을까? ABC를. ABC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1을 넣으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니까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아, 이거 알아요. 아, 저 진짜 아는데. 이거 알면 말을 치아? 해. 뭐라고요? 네, 아닌데? 이게 원리는 어려워요. 원리는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알아요. 완전. 원리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 좀 모양이 딱 보면은 네. x-1이라는 똑같은 괄호를 가지고 그죠? 세제곱, 제곱, 1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괄호가 다 똑같은 형태로 차수가 하나씩 내려오면서 앞에 A, B, C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상수항 역할을 해주는 D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A, B, C, D를 찾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치워? 땡. 아니요? 조립비법.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알죠. 조립제법을 하는 건데 원리까지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px 있잖아요. 1, 2, 2 한 다음에 자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x-1이라는 애를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 x-1로 나눗셈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1로 나눗셈을 한다 생각하면 이 조립제법 할 때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 1 써야 돼. 이렇게 쓰고 1로 계속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1로 조립제법을 연달아 3번을 때리는 거예요. 1로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3번을 때립니다. 보세요.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면 0이죠. 네. 0 나왔고 자 바로 이어서 또 1, 0, 2를 또 1로 조립제법해요. 1 곱해지고 1 곱해지면 1 그러면 3이 나오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요. 또 1, 1로 다시 한번 1 내려오고 1 곱해지고 1 더하면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조립제법을 3번을 때렸어요. 3번을 조립제법을 때린 다음에 제일 아래쪽 끝에 있는 요거 4개 있죠. 이게 A, B, C, D입니다. 왜냐면 이 1이라는 건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조립제법을 3번을 했죠. x-1을 3번을 나눴는데 3번을 나누고서 살아남은 몫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야. 얘는 x-1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를 3번을 나누고 나서도 얘는 몫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B는 어때? 2번까지는 살아남았는데 3번은 못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쵸? 2번 나눴을 때 나머지 3번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B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센에 있던. 개념 원리에도 있었어요. 센에도 있고. 이런 패턴으로 해서 ABCD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일단 PX는 완성이 됐어. PX A가 1이었으니까 여기 그냥 x-1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B가 2였으니까 플러스 2x-1이라고 쓰면 되고 1의 제곱 C가 3이었으니까 3x-1 쓰면 되고요. D는 0이라서 안 써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P 1001 X자리 1001을 넣었다. 그럼 X자리 1001을 넣으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1000이 되죠, 1000. 그죠? 1001 빼기 1이니까 1000이 돼요. 그래서 1000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1000의 세제곱이면 1 0 0 0 0 0 0 0 0 이게 1000의 세제곱이에요. 공이 3개, 0이 9개 붙어 있는 거. 그러면은 1000의 제곱이면은 0 0 0 0 0 0 하고 여기가 1이면 이게 1000의 제곱이거든? 근데 2 곱했잖아.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의 3배, 3000, 0 0 0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다 더했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걸 다 더했어. 자, 더했어요. 그러면은 1 0 0, 2 0 0, 3 0 0, 0이 되겠지, 그치? 됐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 해봤자 뭐 그냥 1 하나, 2 하나, 3 하나가 다죠? 네. 답은 뭐야 그럼? 왜요? 왜? 문제를 읽어봐. 아, 네.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야?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그랬잖아요. 네. 각 자리 숫자라는 건 그냥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서 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 빵빵, 2 빵빵, 3 빵빵, 1, 2, 3 더한 거예요. 그러면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전년 연못을. 오늘은 참 즐거워서 좋겠다. 무서워. 아유,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진짜요? 축하드려요. 누구요? 우리 아들. 아들이 있으세요? 운영이지 않아요? 계시는데. 첫째 아들. 여자 아니었어? 딸 아니었는데? 아, 첫째 아들 생일. 생일 축하. 그거 올려주세요. 선물은 저예요. 제가 거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저 그거 숙제할 때마다 봐요. 진짜로? 어디 있는데? 유튜브. 뭐?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야, 너는 내가 알아요.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아니 그거 제가 조회수 반은 다 제 거예요. 진짜. 선생님 저 볼게요 나중에 한 그래, 1년 뒤. 열심히 봐. 아 일단 지금요? 아무튼 생일인데 같이 생일 파티도 못 하고. 제가 갈게요. 실수하다. 지금 갈까요? 제가 갈게요. 지금 가도 그냥? 되게 축하. 이미 이제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 갔어요. 첫째. 첫째. 키즈 카페에서 진짜 잘 노는데. 그냥 잘 놀고. 아니, 키즈 카페 가보면 등치 이만한 애들이 막 놀고 있는 애들 있더라고. 저요. 그러니까 민폐. 뭐 10세 이상 출입 금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막 이따만 애들 들어가고. 59쪽에 거의 다 푼 거 같은데 59쪽. 그죠? 뭐 72번 할 수 있겠죠?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인수분해 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은 나머지 정리도 물론 필요한데 나머지 정리에다가 곱셈 공식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봐봐. 이걸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요건 쓸 수 있죠? 이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윤호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fx 더하기 gx라는 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 잠시만요. 왜 자꾸 찔러? 아니 쌤 이쪽에서 양쪽에서 찔러? 윤호윤호 감 봐주겠네요. 주변은 뭐 하는 거야? 여원아 한수 가르쳐줘. 뭐라고 해야 돼? 처음에 FX 아니에요?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fx라는 식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였죠? 아니야. 그치, 이거였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x 자리에 몇을 넣은 것, 몇을 넣어야 돼? 3을 넣은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f3 더하기 g3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f3 더하기 g3 그 것의 값이 지금 9인 거예요. f3 더하기 g3은 9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식이 좀 더 복잡해졌어.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을 똑같이 x-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진아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뭐요? 이거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을 네. 이걸로 나눈 나머지. 아 F 아니 FX 3X 3 f3의 제곱 제곱 플러스 플러스 G g 3의 제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 식을 그대로 쓰는데 네. x 자리만 3으로 바꿔 쓰면 그게 나머지라고요. 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간에. 그죠?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x만 3으로 바꿔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값이 지금 21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줬고요.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다. 도현아, 이건 뭘까 그럼? 이 식을 여기 써있는 fxgx 요걸 그대로 쓰는 거야. fxgx를 그대로 쓰는데 x만 얼마로 바꿔서 쓰면 돼? 3으로 바꿔 쓰면 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중이잖아. 그죠?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x값은 3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쓰는데 x 자리만 3으로 바꿔서 너는 대답하면 돼. 자, 대답해봐. F3G3. F3G3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F3과 G3이 곱해진 거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를 다 요약하면 그냥 이거예요. 어떻게 풀어 그럼? 어떻게 풀까? 잘 어떻게 해? X 뭐야? 마이너스 3 Y 아 이거 플러스 R 아 저 진짜 알아요. 나 이거 풀었는데 쌤 그러니까 FG가 아니에요. 조용히 응? FG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FG9 아니에요. FG가 9라고요? 네. 아니야. 알겠어. FG9요? 아, 설마 지금 이걸 곱한 건가요? 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3A 곱하기 뭐 3B 하면은 9AB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곱한 건가 성빈아? 아 진짜 신기한 발상인데? 그거 아니야. 쌤 진짜 저희가 알아요. 저 세데스 플러스 있는데 까먹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네. 봐봐 어차피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는 F3이랑 G3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까요? F3을 내가 A라고 취한하고 네. G3을 B라고 취한하면 A랑 B랑 더한 게 9야.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1이야. 그럴 때 A, B는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공식만 있으면 끝나요? 곱셈공식. 곱셈 공식 중에 제일 기본적인 변형 공식 있잖아. 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랑 똑같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가장 기본적인 변형 공식이잖아.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게 지금 21이고 이거는 얘가 9였으니까 9의 제곱 81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2AB 넘겨주시고 21 넘겨줄게요. 그럼 2AB가 1로 넘어가니까 부호 바뀌면서 2AB가 되겠고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 돼요?
60 되죠. 2AB가 60이죠. 자, 2AB가 60이니까 AB는 얼마구나? 30. 30이죠. AB가 30이죠. 이게 그대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요 놈의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안 바꾸고는 못해요?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식이나 이 식이랑 똑같은 식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똑같은 식이니까 안 바꿔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F3, G3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복잡해 보여서 이런 구조라는 게 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교과서 풀려보면은 위에 반 애들도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61쪽부터는 이제 복소수 나오네. 그지? 복소수. 여러분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좀 기억해 볼까? 네. 자,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애를 말해요? 보통 우리 복소수를 다 쓸 때 어떻게 써요? A 플러스 B, I의 구조로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로 썼을 때는 항상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요렇게 썼을 때 이제 요 앞에 부분을 가오나 요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했더라? 실수 부분입니다. 실수 부분. 그죠?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B 앞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은 뭐라고 부르죠? 요거는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허수 부분. 가끔 만약에 뭐 3 플러스 5i 이런 게 있을 때 허수 부분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5i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니요. 맞을까? 아니요. 아니죠. 5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허수 부분이라는 거는 i 앞에 붙어 있는 개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수. 그죠?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요런 복소수 중에 만약 b가 0인 친구들은 뭐라고 부를까? 요렇게 생겼는데 b가 0이야. b가 0이면 이 뒷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 뒷부분이 날아간 친구는 뭘까? 뒷부분이 날아갔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날아갔어. 이게 날아갔어. 얘만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그냥 무슨 수? 실수. i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i가 없는 숫자는 실수. 자, 그럼 a가 0이야. a가 0이고 중요한 거는 b는 0이 아니야. 자, 요러면 뭐가 날아간 거예요? 요러면 이 앞에 부분이 날아간 거죠. 이렇게 앞에 부분이 날아간 거니까 요것만 남은 거죠. 이런 거는 허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해서 뭐라고 부를까? 순허수라고 부르죠. 순허수. 순허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수를 비교할 때 만약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5 더하기 2i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a는 몇이고 5가 되겠고 b는 몇이고 2가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써놓고 정리를 안 해놓고 막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요. 항상 복소수를 바라볼 때는 기준되는 문자는 누구야? i가 무조건 기준이야. 뭐 x가 있든 y가 있든 뭐 a가 있든 b가 있든 항상 복소수는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만약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해놓고 여기가 2 플러스 3i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잖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란 얘기고 2란 얘기고 얘가 3이란 얘기니까 식이 몇 개 등장한 거야? 식이 2개 나온 거예요. 2개 나온 거니까 풀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항상 i를 기준으로 복소수를 바라봐 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를 계산을 할 때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런 복소수 어떻게 하죠? 이거 우리 실수화라고 하죠.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실수화를 시키는 거지. 1-i분의 1 플러스 i가 있을 때 성빈아,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돼? 땡. 전략주세요. 어? 그렇지. 켤레복소수. 분모의 켤레복소수 1 플러스 i를 곱해야죠. 이렇게 곱하면 분자는 1 플러스 i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다 1 플러스 i를 또 곱했으니까 뭐가 돼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이 되니까 1 마이너스 i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가온아, i의 제곱은 뭘까? 맞아요. 그쵸?
i를 계산할 때 제일 기본이죠. i 제곱이 등장하면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해준다. 그럼 여기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하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자, 이거 윤호 전개시켜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주나요? 1 플러스 2i. 그렇죠. 그러면 또 i 제곱이 나왔으니까 i 제곱은 어떻게 해?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있던 1이랑 얘랑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건 2분의 2i.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i네. 그치? 이렇게 i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계산해가지고 a, b 꼴로 나타낸 다음에 a는 얼마고 b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요게 요거랑 같다면 a는 얼마라 그래야 돼? 0이라고 해야 되지, 그죠? a는 0인 거고 b는 얼마인 거? b는 1인 거고,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소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i에 대해서 요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62페이지에 보면 i의 이제 거듭 제곱 얘기가 나오잖아. 조금 전에 i를 제곱한 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러면 i를 세제곱을 하면 뭐죠?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고, i를 4제곱한 건 뭐예요? 1입니다. 그쵸? 왜냐면 i를 4제곱했다는 거는 i 제곱을 제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랑 같아서 1이고요. 그러면 i의 5제곱부터는 이제 다시 뭘로 돌아와? 다시 i로 돌아오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빈칸에 채워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i,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 i, 이거 뭐야 그럼? i의 6제곱이면은 i 제곱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i인 거고, i의 8제곱이면 i라고? 1이죠. 그쵸? 결국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요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기도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66까지 해보는 겁니다. 66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토요일날 우리 교재 지금 하고 있잖아. 이 교재가 66조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조금 이제 남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 오시고요. 일요일 날은 이제 교과서와 이제 기출 문제를 슬슬 좀 풀어볼까 해요. 일요일 날은 이 책은 안 가져도 돼요. 토요일 날 가져도 돼요. 알겠죠? 윤호는 토요일 날은 11시 반이고 1시, 일요일 날은 1시 오면 돼요. 쌤 일요일 날 3시 반까지 끝나요. 3시 반? 빨리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강의실을 4층에서 할 거거든요. 4층에서 할 거예요. 4층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일요일은 그렇게 할 거고, 토요일은 원래랑 똑같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올라갑시다.